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다 나온다 200문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26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 관련돼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이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에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예, 차순위 매수 신고, 매수 보증금 제공, 매수 보증금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못하는 거는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것들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직접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도 출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오로지 대표자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갑과 매수 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고요.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요거는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죠. 이사가고 나서 10일 이내입니다. 5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죠. 2년 이하. 그래서 6개월 이하 이게 X가 되겠습니다. 2년 이하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0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확인설명서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네 가지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암기했죠. 우리 대권, 금세, 실수, 대권, 대상 물건의 표시입니다. 대권, 금세, 실수, 그 다음에 권리관계, 대권, 금세,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세가 취득과 관련된 조세, 대권, 금세, 실수,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요 6개가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공통적 기재사항 아닌 것 니은,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만 기재하고요.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환경조건은 1의 서식, 주거용에만 기재된다 했죠?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인장 등록, 그 다음에 서명 날인, 계약서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해당되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이게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소속공개사에게는 없기 때문에 자격정지 사유는 아니고 업무정지 사유일 뿐입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지금 29번 요거는 포인트만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쉬운데요. 엄청나게 복잡한 것처럼 되어 있죠. 자,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가장 큰 포인트가 환산보증금이 10억이라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환산보증금 10억.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임시표준대개권해, 임시표준대개권해,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 상가금융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하는 것,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제한명령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 기역, 1번 대항력은 적용되죠. 대항력은 적용되는데 우선면제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면제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임차권 등기명령, 최단기 존속기간, 월차임 전환율 5%밖에 1년에 못 올린다. 이런 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억이기 때문에 우선면제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예,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죠.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4년 계약했으면 4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처음에 6년 계약 체결했으면 계약갱신 요구 못합니다. 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공통제기 대상이 아닌 것이네요. 중개보수요율표 공통제기 대상이고요. 유효기간 둘 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런데 3번이 정답이네요. 업무처리사항 통지 의무는 전속중개계약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중개사물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중개보수에 과다 수령한 경우 그 차익을 환급해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이거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을 봐야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